또 계속 읽어서 보겠습니다. 거대 제약회사들의 이익을 위해서 또 그런 약품들의 오염이 엄청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의약품으로 인한 오염은 항생제는 인류 문명을 바꾼 기발한 발명품이지만 이렇게 해서 덕분에 많은 사람의 목숨을 구했지만 또 이런 것들이 또 가축 사료에 사용되고 이 같은 항균성 물질들은 인간이 먹는 식품에도 극히 적은 수치만 들어있고 또한 공기 중에 떠도는 유해 물질이 비교적 상대적으로 낮은 편이지만 이런 물질이 강물에 유입되는 것 자체는 막을 수가 없다. 결국은 항생제의 내성이 생겨서 저항하는 세균수를 늘리는 데 기여하는 꼴이 되고 만 것이다. 그렇군요. 항생제가 오히려 이렇게 내성을 가지는 것을 만들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이것이 아주 큰 위험 중에 하나가 되었군요. 항생제의 다량 복용은 오히려 인체의 세균 저항력을 떨어뜨린다. 과거에는 전 세계에 확산된 전염병들의 항생제를 통해서 치료가 가능했다면 이제는 항생제의 내성 때문에 확실한 치료가 힘들어졌다. 살모넬라 중독, 중염, 연쇄 구균에 의한 구협염, 폐렴, 결핵, 말라리아 등 여러 질병이 현재까지 골칫거리가 되고 있다. 게다가 고질적인 질병인 임균 감염증은 성적 접촉을 통해서 옮는 병인데 이 병의 치료 중인 항생제마저도 새로운 국면을 맞이해야만 했다. 미국 정부가 2006년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병원성 감염 사례 200만 건 중에서 70% 이상의 환자들이 더 이상 항생제의 내성 때문에 약효를 기대할 수가 없는 경우였다. 큰일이군요. 결과적으로 해마다 9만 명이 병원성 감염으로 사망했다. 9.11 테러 사건 희생자 수의 30배에 해당하는 숫자다. 이런 추세로 보건대 장기 이식 항암화학요법 치료 중대한 외과 수술 시에 항생제의 치료 효과를 둘러싼 의혹은 더욱 증폭될 것으로 예상이 된다. 만약 이 상태에서 과학으로 해결을 실천한다면 약물학이 이룩한 결정적인 진도는 결국 자기 파괴의 운명을 겪으며 사라질 것이며 40년 전의 의학기술로 회귀해야 할 것이다. 그렇게 되면 녹슨 못에 발이 찔려서 파상풍으로 죽는 그 옛날로 돌아가야 할 수도 있다. 항생제가 안 들으니까요. 약이 불러온 전염병이라. 1990년대 말 동식물 연구가들은 인도와 파키스탄에 서식하는 독수리 중에서 3종이 갑자기 멸종 위기에 처했다고 발표했다. 몇 년 전 이 지역에 서식하는 독수리 개체수의 99%가량이 줄어드는 기이한 현상이 일어났지만 전문가들은 이러한 참사를 해명할 만한 이상 징후를 발견하지 못했다. 왜 그럴까? 이렇게 인간의 오염된 것들 때문에 대부분 사람들이 독수리에 우호적이지 않다. 하지만 인도와 파키스탄에서는 독수리는 친환경적인 역할을 톡톡히 해내는 동물이다. 그 지역에서는 2억 마리의 젖소들을 키우지만은 식용으로 먹지 않는다. 힌두교 문화에서는 소를 신성한 동물로 여기서 소가 죽으면 사체를 깨끗이 씻은 다음에 독수리에게 제물처럼 바친다. 현재 독수리의 수가 현저히 줄어들면서 먹이 사슬의 그 아래 단계에 있는 들개와 야생지의 수가 기하급수적으로 불어났다. 먹이 사슬의 균형이 깨지면 자연 생태계는 위기가 찾아온다. 독수리의 멸종 위기로 인해서 갑자기 늘어난 들개와 야생쥐 때문에 광견병과 또 쥐가 옮기는 피부병인 임파선 정창의 발병률이 급등했다. 뿌린 대로 거둔다고 디클로페닉을 뿌린 결과 그에 따른 전염병이 생긴 것이다.
항생제가 만드는 폐담이라. 약품이 생태학의 흐름을 저해하는 요소로 작용한 놀라운 사례는 거기서 끝나지 않는다. 화학물질을 합성하여 만든 약품은 공장에서 대규모로 생산되고 소비된다. 이 약품이 오늘날 환경에 영향을 미치고 1세기 전부터 물에 흡수된 합성물질들은 생태계에 차곡차곡 축적이 되고 있다. 물뿐만 아니라 공기, 땅까지도 섭렵하고 있다. 살충제, 농약, 온실가스, 질산염, 인산염, 성면, 다이옥신, 포털라이트, PCB, PVC, 비스페놀 A 종류도 다양하다. 알고 보면 다 환경의 주범이다. 이런 것들이 의약산업이라고 하는 이 거대한 코끼리가 그렇다는 거죠. 거대 석유산업, 거대 담배산업과 마찬가지로 거대 제약산업의 목표는 하나다. 사회적인 비용과 경제적인 비용, 더 나아가서 환경비용을 고려하지 않고 소비자에게 무조건 제품을 팔기만 하면 된다. 그들은 기업 발전 가능성에 물꼬를 틀 수만 있다면 더 많은 화합물을 인간의 몸에 집어넣는 일도 불사할 판이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에 제약산업의 눈부신 성장을 확인해 주기라도 하듯이 모든 의약품의 활발한 활동은 우리가 사는 환경 도처에서 이루어진다. 서방국가 전체 인구의 95%가 소변에서 비스페놀 A가 검출되었다고 한다. 또 북극 곰의 소변에서는 PCB 성분이 검출되었다. 이처럼 약품은 지구촌 구석구석에 존재한다. 인간의 몸은 물론 우리가 헤엄치는 호수에도, 우리가 마시는 식수에도, 식사에 먹는 생선과 닭고기에도 엄연히 그 약물이 들어있다. 이런 방식으로 축적된 유해물질이 장기적으로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지금으로서는 전혀 예측조차 못하고 있다. 테오 콜본과 동료들이 이 밀정의 인간들이란 책까지 공동 집필을 했을 정도로 산업사회가 만든 수만 가지 이상의 다양한 합성물질들이 미래의 인류에게 어떤 결과를 미칠지 아직은 다 예측하기 힘들다. 그리고 현재의 그 불확실성이 의학계에는 이득이 되고 있다. 약물 복용이 일상화되면서 광범위한 규모의 임상실험이 진행 중이다. 인간이 겪게 될 리스크, 즉 위험 요소를 파악하기 위해서 말 그대로 자이든 타이든 인간이 실험 대상이 되고 있는 것이다. 이제 우리는 산업사회에 단순히 소비재만을 생산하는 것이 아니라 리스크도 함께 생산하고 있음을 조금은 깨닫게 되었다. 산업화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것은 사람들의 위생 상태나 생태계의 조건이 열악하던 때였다. 산업화 흐름에 뛰어든 노동자들은 납과 수은에 중독되었다. 또 성면과 PVC, 암을 유발하는 살충제와 기형 유발 물질의 농약도 큰 문제였다. 고엽제의 일종인 에이전트 오렌지, 광견병, 다이옥신에 감염된 조류로 인한 질병, 산성비로 인한 산림 파괴, 멸종 위기종, 아시아의 황사, 오존층 파괴, 온난화 문제 외에도 이탈리아의 세베소, 인도 보팔, 텍사스 시티, 엘리스톤 등등등등, 그리고 후쿠시마까지 지구촌을 들끓게 한 질병과 자연 재난들은 계속 이어졌다. 그 후에도 약품의 부작용으로 인한 여러 스캔들이 일어났다. 기능장애 등등의 탈리도마이드는 어떻게 했고, 또 뭐 레졸린, 프로폴시드 등등등등 무시무시한 것들, 이런 결과는 충분히 예상 가능한 것이었다. 어차피 제약산업도 다른 화학산업과 크게 다를 바 없었으니 말이다. 화학산업, 저는 단 한 번도 제약산업을 화학산업과 같은 위치에 놓고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근데 이게 샤이어 파마슈티컬 회장 매튜 에멘스가 2006년에 이렇게 참 난색을 표시하면서 말하기를 이렇게 말한다는 거죠. 물론 유사 제품의 수가 늘어나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똑같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약품이라는 것이 화학 반응을 필요로 하는 물질이므로 대형 제약회사도 넓은 의미에서는 화학산업의 한 분파로 볼 수는 있겠죠. 그렇다고 해서 제약산업을 화학산업과 동격화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봅니다.
역사적으로 제약산업은 19세기 중반부터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었다. 독일의 화학회사인 바이엘, BASF, 페스트, 스위스 가이기 공장의 타르 석탄으로 인공 염료를 만들면서 가속화되었다. 특히 팩스트는 화학공장을 운영하며 제약 분야까지 뛰어들었다. 제2차 세계대전이 발발했을 때 폭발물과 이 베리스트 가스를 주로 생산했으며, 파르벤 뭐 있다 화학이다 이 말인데, 이외에도 화학회사와 제약회사에 때려야 뗄 수 없는 연결고리의 예는 무수히 많다. 여러 신종 합성물질들의 조합은 주사위를 던져서 숫자를 맞추는 내기와도 같다. 자, 이렇게 부작용이 끊임없이 효과 좋은 약에도 유해 성분은 있을 수 있다. 비아그라, 시알리스를 복용한 사람은 미처 모르는 것이 있다. 그리고 수백만 명이 찾는 스타틴이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춰준다고 하지만 잘못되면 근섬유가 파괴되면서 조직이 괴사하는 행문 근융해증을 유발할 우려가 있으니 조심해야 한다. 그렇죠? 일단 이 약들이 그렇다는 거죠. 물론 제약회사들은 단지 부작용을 일었을 때 나타나는 증상임을 강조하면서 안심시키려 할 것이지만, 세로토닌의 양을 조절하는 항우울제 성분은 그전에 요실금 문제를 해결하는 약으로 사용되었다. 그러다가 나중에 항우울제로 둔갑하면서 만성 우울증을 치료하는 약으로 탈바꿈했다. 따라서 어떠한 효과도 제1차적이거나 자연적이지가 않다. A라는 목적으로 출시된 약의 반응이 다른 약의 반응과 비슷한 양상을 띌 수 있기 때문이다. 조류증 치료제는 물론 빨리 사정하는 사람에게 유용한 약일 수 있으나 그 속에 든 다른 성분은 또 다른 반응을 일으킬 수가 있다. 맥도날드의 빅맥 시리즈와 달리 우리 인간은 획일화되어 있지 않다. 각자 외부 자극에 대한 반응이 천차만별이다. 게다가 상호작용으로 인한 문제도 무시할 수가 없다. 예를 들어서 자몽과 함께 복용하면 약효가 떨어지거나 아니면 정반대로 약효가 높아지는 약품들이 많다. 또한 자몽과 상호작용해서 몸에 좋지 않은 반응을 유도함으로써 약물 과다 복용 같은 심각한 후유증이 생기거나 최악의 경우에는 사망에 이를 수도 있다. 오렌지 주스나 포도 주스 같은 일부 식품 역시 약물과 함께 섭취했을 때 그와 유사한 반응을 일으킨다. 약물이 인체 내에 흡수될 때 일어나는 여러가지 상호작용은 피할 수 없는 현실이다. 특히 예전에는 건강이 나빠지면 한꺼번에 여러 종류의 약을 먹는 경우가 흔했다. 거기에 비타민제와 보조식품까지 먹었다. 오늘날 예기치 못한 약품 부작용으로 병원에 입원한 사례를 분석해 보면 여러 약을 복용한 노인 환자가 과거에 비해서 최대 6배나 증가했다. 이렇게 마약이나 물리학 전통 연고처럼 그것을 역시 독성과 위해성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이렇게 항생제, 백신, 신경 안정제, 콜티스톤 등등등등 이런 것들이요. 스티르토마이신은 계력 치료에 효과적이지만 청력을 떨어뜨리는 단점이 있고, 콜티스는 염증 치료로서의 효능은 탁월하지만 골다공증을 유발할 위험이 있고, 신경 입원제가 처음 등장했을 때는 정신질환 환자들에게 축복의 약처럼 이식되었지만 그 약도 잘못하면 추체 외로증 같은 병을 유발해서 몸을 쇠약하게 만들 수가 있다. 모든 음식은 원칙적으로 위로우면서도 동시에 해로울 수 있기 때문에 진정한 가치를 정할 수 없는 속성을 지녔다. 주의 깊게 적절히 사용하면 위험 물질도 약으로 둔갑할 수가 있다. 왜 우리는 담배 포장지에는 담배 몸에 해롭다는 문구를 눈에 잘 띄도록 붙이면서 약품 포장지는 깨알같은 주의사항으로 만족하는 것일까? 술을 먹은 운전자는 음주 측정기로 검사하면서 왜 수면제나
향정신성 의약품은 복용한 운전자는 약물 측정을 하지 않을까. 그렇네요. 교통사고도 날 수 있고 자동차 운전자에게 무슨 일이 이렇게 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렇네요. 눈에 보이지 않는 희생자들, 약품의 지나치게 허위적인 시각 때문에 약품이 이야기하는 전반적인 결과를 객관적으로 평가하기란 사실 쉽지 않다. 해마다 담배나 대기 오염으로 인한 사망자 수는 수치화하지만 약품을 복용한 후의 의원성에 의한 사망자 수는 놀랍게도 외부에 제대로 공개되지가 않는다. 혁신적 의약품의 지속적인 개발에 힘입어 전 세계 환자의 수명이 연장되었다. 그 누구도 약품이 인류에 이바지한 혜택을 부인할 수는 없을 것이다. 20세기에도 같은 이유로 평균 수명이 늘어났으며 특히 금연 캠페인이 더욱 활발히 이루어짐에 따라서 심혈관계 질환과 폐암 예방법이 활성화되었다. 전 세계에서 판매되는 각종 의약품 덕분이 아니라는 말이다. 약품의 일반화와 국민 건강 사이에 논리적인 연결관계가 있는지의 여부를 파악하기가 쉽지가 않다. 실제 사례는 그 수를 다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많고 매우 심각한데 이렇게 부작용, 독성 물질에 대한 민감한 반응, 알레르기 심화, 과대 복용으로 인한 문제, 치료 과정 중에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사고들, 이런 것들이요 심각한데 전체 입원 환자의 5에서 10%에 해당하는 수치가 약물 복용 후에 의원성을 호소해서 그런 사례가 13만 건이 되었다. 13만 건. 이러한 상황은 미국도 예외는 아니어서 등등등 유럽뿐만 아니라 이런 미국에서 해마다 약품 복용 후에 의원성을 호소한 사람은 220만 명이나 되었고 그 중에 사망한 사람은 10만 명에 이르렀다. 사람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같은 추정은 특정 약품과 그 약품으로 인한 부작용 사이의 직접적인 연관성이 입증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야말로 추정에 지나지 않는다. 만성적인 의원병 행동과 관련된 의원성의 경우에 입원을 할 정도까지는 아니라서 통계 수치에 포함되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처럼 어떤 약을 복용했을 때 부작용이 일어나면 신체적인 건강은 물론 정신적인 건강에도 피해를 줄 수밖에 없다 라는 것을 생각을 해야 된다 라는 거죠.